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과 유럽 증시가 동반 급락한 데 따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보합권으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는 미국과 유럽 모두 혼조세로 마감했죠.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우리 시장 어떤 흐름을 보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글로벌 증시 흐름 굉장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연말에는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제임스 블러드 연준 총재가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이 연기되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시장을 달래주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블러드 총재는 FOMC 투표권은 없는 인물이죠. 자, 센터장님께서는 실제로 연준이 양적 완화 종료를 연기시킬 것으로 보시는지 또 뉴욕 증시의 연간 수익률이 정말로 마이너스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질문을 듣다 보니까 좀 허무해집니다. 그거 누가 알겠으며, 그래도 그 질문대로 답변을 드리자면은, 연준 애들을 믿느니 그냥 옆집 강아지를 믿겠네요. 제임스 블라드만 하더라도 이른바 인플레이션 북극성을 자처하면서 그렇게 소위 매파적인 인물로 마지막 이 연준에서의 경력을 갖다가 그거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만 어제 제임스 블라드뿐만이 아니죠. 그리스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는 와중에 EU가 또 드라기 흉내를 냈습니다. 그리스를 돕기 위해서 뭐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었고요. 지금 연준만 그럴 게 아니라 시장에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투자 자산을 들고 계신 분들이야 그런 EU나 ECB나 연준의 그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감사하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관전자의 입장에서는 좀 웃깁니다. 자신이 몇 달 전 무슨 얘기를 했는지조차 모른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무엇이라도 해서 돕겠다 하는 저 방식, 모든 어떤 기존의 상식과 세상 이치와 이런 것들 아니면 법적 근거 이런 거 무시하고 그저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만 하는 것. 그러나 오히려 저런 모습들에서 진짜 무서운 시장 붕괴가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최근 며칠 급격하게 200일선도 깨지는 그런 뉴욕 증시의 급락을 보면서 오히려 공포감이 생겼는데요. 이러다 시장 정말 그거 하나가 싶었는데 저걸 또 저렇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도감이 생겨야 할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렇게 해서 또 금년 한 해 남은 2개월 반 남짓 아니면 내년 초반 또 QE 종료 이후에 금리 인상 시점을 두고 시장 동요를 최대한 막으려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틀어막는 시장 동요가 좀 더 이렇게 나중에는 재앙에 가까운 그런 시장 붕괴까지도 가능성을 갖다가 지금 매파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아주 기분이 안 좋으네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빠질 때는 빠져줘야 되는데 그걸 저런 식으로 틀어막는 어제뿐만 아니라 그저께 460포인트까지 빠지던 다우지수에 그렇게 아래 꼬리 달리는 그런 식으로 그나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가. 그것이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뭔가 세력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네요.
네, 또 지난 수요일에는 10월 금통위가 있었죠. 10월 기준금리를 2.25%에서 2%로 인하했는데요. 물론 한은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를 자신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부채가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 위축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인하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이번 10월 금통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경제부총리와 한은 총재가 G20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재무장관 회의담에서 만나서 와인 한잔 할 때 금리에 금자도 안 꺼냈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하더니 척척 됐네요. 그리고 글쎄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나 한국은행 차원에서나 최대한 경기 진작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하는 부분은 제 기억으로는 그러네요. 금리 인하하고 나서 제일 처음 제 눈에 들어왔던 기사는 더욱더 전세난이 가중되겠구나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더 낮아지는 금리에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로 돌리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들의 욕구가 더 커진다는 것이죠. 뭐 그런 겁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긍정적 효과를 바라면서 했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적극적으로 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나타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받아들입시다. 우리 열심히 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정부도 우리 국민들 그래 우리 고생하면서 너희들 고생하는 거 봐줄게.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아침에 좀 멘트가 전부 까칠해집니다. 죄송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제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04포인트까지 하락하면서 1900선 붕괴 위험까지 갔었는데요. 현재 우리 시장에 대한 진단과 코스피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도 제임스 블라드도 있고 스탠리 피셔도 있고 바다 건너에 있긴 합니다만 그분들 믿고 또 우리 시장 최근 들어서 한 며칠 동안 견조한 모습을 보였죠. 1920포인트라는 기술적 레벨은 깨졌습니다만 그래도 이 1900포인트에 하방 경기수익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네요. 남들 저렇게 버틸만해서 버티든지 아니면 뭔가 이상한 이유로 이상한 세력들의 손타면서 이렇게 버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들 버틸 때 같이 버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데야 부러져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가 부러진다면 좀 억울하죠. 옳은 기세에 부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또 굳이 따지자면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는 미국 기업들은 그래도 기업이 실적이 이익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하는 중에 우리 국내 기업들에 대한 상장사 기업들에 대한 어떤 증권사들의 예측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10% 정도 하락 이런 것들 그래도 버텨야죠. 남들 다 버티는데 우리만 못 버티면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정도 1900포인트 가까이 오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도 좀 잦아드는 모습 그런 상황이고 지수 자체가 의미 없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어차피 잘 가는 놈 곤란에는 종목 발굴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관심주였던 아비스타가 7,990원 손절가를 터치해서 패가 되셨고요. 수요일 추천하셨던 액토즈 소프트가 목요일 고가 기준으로 36,500원을 찍고 7.1%의 수익률을 기록하셔서 조기 목표 달성을 하셨습니다. 정말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상로 멘토님도 축하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체 승률 30승 30무 16패가 되셨는데요. 두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맞죠? 금요일은 시장이 또 한 주가 정리되는 날이겠죠. 자, 아비스타를 미리 좀 했었었는데요. 아비스타 추천을 해드렸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바로 중국의 디샹그룹과의 합자 회사를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아니면 기업의 가치 개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음으로써 거기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났었고요. 자, 급락뒤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 모습은 좀 더 우리가 긍정적인 여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자,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였죠? 바로 섬유 의복 업종입니다. 자, 의식주. 자, 식은 바로 음식료를 뜻하는 거였고, 주는 바로 건설주겠죠. 그러면 식, 주, 미리 다 올랐다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섹터를 본다면 의식주 중에 바로 섬유 의복 업종이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 종목군 자체가 자, 주중을 한번 보시면 이제 5% 정도 빠졌는데요. 그만큼 낙폭 자체가 컸다는 거죠. 시장 영향을 그대로 다 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어제 하고 그 전 거래일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닥권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단계적으로 스텝업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런 아비스타의 다시 한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움직임은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손절이 됐던 부분 자체는 뭐 저도 아쉽습니다. 패를 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맞죠? 네, 저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은 이유는 제가 패를 해서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손실을 봤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AS 한 개 더 있죠. 자, 소프트맥스가, 자, 액토즈 소프트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액토즈 소프트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시장이 비이성적인 시장이라 말씀드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실적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바로 호재에 의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시장 자체는 지금은 이슈거리가 많은 회사일수록 올라갈 수 있다는 것. 자, 제약업종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바로 임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회사 인수라는 부분이겠죠. 이런 회사 인수라든지 임상에 성공했던 기업들이 크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모바일 게임주들은요? 모바일 게임주들은 마찬가지로 중국이라는 단어 키워드만 넣어더라도 시장 자체를 이끌고 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진원생명 이런 기업들은 바로 에볼라 없죠. 애를 보는 그런 회사들이죠. 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액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국이라는 키워드 그 자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 자체가 크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액토즈 소프트의 게임, 이 게임이 강철의 기사라는 게임입니다. 상당히 고가 권역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추천했던 자리가 언제였어요? 바로 이 자리였죠. 정확히 바닥을 또다시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자, 그 모습은 무슨 말이냐면, 자, 바닥권을 그러면 정확히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조는 좀 더 높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추천은 언제 해드렸습니까? 자, 대답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자, 수요일날 해드렸습니다. 예, 수요일날 해드렸고, 자, 오늘 목요일,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죠. 그러면 이제 3거래일째입니다. 2거래일 만에 7% 났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크게 한번 가야죠. 맞죠? 크게 한번 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보시고요. 자, 5% 일단 달성됐고요. 1차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절반 이익 실현하셨다면 나머지 물량은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고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는 어떤 종목도 준비해 오셨나요? 예, 어제 하고 오늘 좀 안전한 종목군으로 좀 구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 분위기가 지금 뭐 바닥권이 확인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럼 이 시장에 맞게끔 어떤 법칙을 따라야 된다? 바로 카멜레온의 법칙을 따라야 됩니다. 자, 이 시장에서 이런 색깔로, 이 시장에서는 이런 색깔로, 비성적일 때 우리도 비성적으로 한다면 지금은 좀 더 안정적인 부분, 바닥권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좀 더 안정적인 섹터군으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고, 그 종목은 LG생명과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LG생명과학, 다들 아실 거예요. LG생명과학 워낙 유명한 회사죠. 자, 강산주라고도 하죠. 그만큼 우리에게 같은 가격대로 지금까지도 머물러 있는 회사,
회사에 발전이 없었냐? 네,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임상의 진행을 계속적으로 했고, 그리고 상품 개발에 집중적으로 했는데 실적이 안 나타났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였죠. 하지만 왜 올해는 다시 봐야 되냐면, 지금 일단은 일본의 모치다 회사와 지금 다시 한번 사업 제휴를 공시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바로 휴미라 바이오로 시밀러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사업 제휴 공시를 했는 상태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료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일본의 이 모치다 회사의 규모를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본의 이 모치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7조 원에 이르는 그런 대형 기업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LG생명과학과의 이런 시너지 효과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박스권을 돌파할 때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다, 사업이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아니면 기업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 기업이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돌파를 하겠구나. 맞습니다.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외의 전략적인 제휴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에 대한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크게 봅니다. 크게 보시면 한번 주봉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주봉을 한번 보시면요, 중요한 위치가 조금 나오죠. 자, 보이십니까? 왜 이 자리가 되는지 대충 아시겠죠? 지금. 자, 왜 이 자리가 되죠? 하단 권역에 보시면 투매만 찾으시면 돼요. 투매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걸 다시 기준으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투매가 나오는 자리 이제 보이십니까? 투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따라 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투매가 나오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올리는데 바로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주포가 등장을 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LG생명과 추가적인 상승 자체 상당히 농후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대형주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LG생명과학은 살아났습니다. 자, 터미네이터도 아니고 맞죠.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추가적인 상승은 좀 더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 하시면 되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플러스 5%, 그리고 손절가는 37,100원입니다. 자, 지금 벌써 1% 정도 갭이 떠 있는 상황인데요.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갭이 떠 있는 상황에는 시초가가 법칙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접근하신다면 이 갭을 통해서 들어가지 마시고 다시 한 번 더 가격 권역을 맞춰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님께서는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로 LG생명과학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강연회가 있으시죠? 토요일과 일요일 두 번 있네요. 네, 맞습니다. 자, 2014년 10월 25일 날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동부증권 인천 지점이에요. 굴포천역이고 거기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26일 날 오후 1시에는 우리 투자증권 목동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강연회를 진행하니까 저 보고 싶은 사람들 모세요. 저 보고 싶은 사람들 모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이 아니고 다음 주 주말이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과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6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장 예상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어쨌든 어저께 좀 낙폭을 줄였었고요. 오늘 반등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FOMC 회의 결과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주말이라는 부분들 올해 특징이 보신다면은 뭐 매주 주말에 어떤 악재가 좀 많이 집중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는 주말이죠. 목요일 저녁에 무슨 지정학 리스크라든지 뭐 비행기 피격 뭐 이런 얘기 등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주말에 좀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은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리하게 주식 비중 높일 필요는 없다.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바닥에는 근접하고 있지만 서두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 자체가 1900포인트 초반이라면은 충분히 바닥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뭐 지금 주식을 100% 잡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그 540포인트대에서 변동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죠. 제가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자칫하다가는 한 530포인트대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렇게 움직인 다음부터는 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주기보다는 뭐 제자리 반등을 보여주기보다는 제자리인데 그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 자체는 바닥 다지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변동성을 끝내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전거래일에 좀 주체별로 어떤 종목들을 좀 샀는지 살펴봐야겠죠.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그리고 만도, LG전자, 신한지주, 현대제철, 코스맥스, 기아차, OCI, 기업은행, LG화학, SK, 대우조선해양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그리고 SK하이닉스, 네이버, KTNG,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LG 생활건강,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KT, SK텔레콤, 삼성화재, 대한항공, CJ 이런 종목들을 좀 샀는데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코스피에서의 이 접점을 좀 보면 제가 봤을 때 일단 IT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LG전자 웬만한 대형 IT 종목들을 좀 많이 샀죠. 그래서 일단은 IT 쪽은 외국인이 좀 많이 담아왔구나. 그리고 이 기관 쪽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도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IT 쪽으로 좀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또 많이 샀고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이 IT 쪽이 오늘 좀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다. 왜 IT가 또 그런 부분이 있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IT 쪽 종목들 특히나 대형 IT 쪽 종목들이 이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생성된 가격대가 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가라는 인식에 의해서 좀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등도 노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 쪽에서 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전력하고 KTNG 그리고 KT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면 뭐 LG 생활건강, 아모레지,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좀 경기 내수 소비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업종들 특히 유틸리티인 한국전력 그리고 통신인 KT 내수 소비와 관련된 KTNG라든지 이런 종목들 좀 봤을 때는 이 기관은 또 전체적으로 좀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있는 업종을 좀 담았다라는 얘기 드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 컴투스라든지 기관이 컴투스 다음 파라다이스, CJ오쇼핑, 인바디, 동국제약, 바이넥스, 썬데이토즈, 엑세스바이오 이런 종목도 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센스라든지 그리고 CJEN, 알서포트, 컴투스, KH바텍, 동서, DHP 코리아, 인바디, 썬데이토즈, SK브로드밴드, 메디톡스, CGN, 토비스, KG이니시스 이런 종목들 좀 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그러니까 꼭 제약주만이 아니고 그리고 꼭 뭐 줄기세포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이오 헬스케어로 분류되는 종목들을 좀 공통적으로 샀다는 거죠. 아이센스도 그렇고 인바디도 그렇고요. 그리고 DHP 코리아는 3천당
생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여전히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쪽이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금요일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현재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좀 미약하게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1920포인트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1900 초반에서의 지지력을 지속적으로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뭐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뭐 길게 봤을 때는 21선까지는 반등이 어느 정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 가능성의 무게감을 높으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반등이 강하게 V자로 올라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21선 자체를 기다리면서 행보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띄고 있는 것 같아요. 548포인트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550포인트대까지 주가가 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월요일에 시가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548포인트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 시가가 551포인트 정도, 551, 552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오게 된다라면 1차적인 기술적 반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여기에 뭐 휩쓸리면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에는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물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베이시스가 여전히 좋지 못하죠. 1.1포인트대에서 좀 지루한 매매 공방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을 띄워줘야지 좀 지수 자체가 좀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결제 악정 역시 마찬가지로 크게 늘어남이 없다라는 거 좀 보시면서,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 대해서는 조금 최근 들어 선물 흐름을 보신다면 좀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환율을 좀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다행스럽게 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기보다는 조금 안정화를 좀 찾아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0.5원 정도 내려가지고 1061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1070원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겠죠. 1070원대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부터 한 6개월 정도 매매 공방을 보였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원화 자체가 얼마 좀 더 떨어질 수 있는지, 뭐 떨어지지 않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안정권을 찾아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만약에 다시 한번 한 1075원, 뭐 1073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때는 그 자리가 돌파가 되면서 좀 더 원화 약세 가속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지금 당장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유념을 하시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고요. 일본 증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9% 오른 14,796.32포인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는 오늘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0.42%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0.89%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현대차 3인방 마찬가지로 다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신한지주는 1% 가까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오늘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입니다. 다음 1.28%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0.72%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2.21%나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동선은 오늘도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21% 하락 출발하고 있네요. 컴투스 오늘도 흐름 좋습니다. 1.71% 상승하고 있고요. CJ오쇼핑은 어제와는 반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0.46%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업종별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근우 의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은행, 증권, 기계가 일단은 뭐 금융이 좀 세네요 오늘. 그리고 화학, 기계, 뭐 의약품, 종이 목재, 보험, 서비스, 의료 정리, 운수 창고, 건설, 음식료, 섬유유복 뭐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 금융, 뭐 은행 다 오늘 좀 센 부분들, 특히 뭐 삼성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동부증권, KTB, HMC투자증권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보험도 굉장히 좀 오늘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캐피탈이라든지 JB금융지주, 삼성카드, 흥국화재, 동부화재, 뭐 삼성생명, 코리안리, 하나생명, 경남은행, 한국금융지주 이런 금융 쪽이 전체적으로 좀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하는 모습이고, 그 뒤에 좀 특징이 있는 게 이제 기계업종인데 한국가본, 동아에스텍, 포스코플랜텍, 한신기계, SNTC, 조선선제, 두산중공업, 계양전기, 수산중공업, 나라KI, 그리고 한미반도체, 삼익THK, 한라비스트연공조, KC코트렐 이런 종목들 다 1% 넘는 수준의 상승세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화학도 오늘 좀 강하네요. 일단 화학 같은 경우에는 백광산업이 상한가로 좀 직행을 했고, 금양, 대원화성, OCI가 오랜만에 반등해줬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 태광산업, AVCNC, 코오롱플라스틱, 카프로, 동성화학, KPX 화인케미칼, 도레이케미칼, 코스모화학, 서흥, 동원시스템즈, SKC, SH에너지화학 같은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좀 강하게 시작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쪽이 그 뒤를 좀 따라오고 있는데, 역시나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일형약품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유유제약, 그리고 오리엔트바이오, 종근당홀딩스, 동아ST, LG생명과학, 환인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동성제약, 일동제약 이런 종목들 다 강보합권에서 좀 시작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료인데,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좀 다시 조명을 좀 받는 모습들인데요. 동아원이 5% 넘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사조시푸드, 사조해표, 삼양제넥스, 고려산업, MH에탄올, CJ제일제당, 롯데제과, 그리고 우성사료, 농심, 서울식품, 오리온, 삼립식품, 선진, 하이트진로 이런 종목들 다 강하게 좀 시작을 했습니다. 운수창고 쪽도 오늘 좀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요. 운수창고는 동양고성, 국보, 페노션, 현대글로비스, 한진해운, 동방, KSS해운, CJ대한통운 같은 종목들이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했고요. 중소형주 쪽을 좀 살펴보면 디지털 콘텐츠 쪽은 역시나 게임주들, 특히 넥슨GT가 오늘 또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는 모습, 그 뒤로 웹젠이 9% 넘는 급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조이시티, 대부시스터즈, 소리바다, 알서포트, 컴투스, YD온라인 같은 종목들이 2% 넘는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소프트웨어가 그 다음을 좀 따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자결제주 중에서는 KG이니시스가 다시 한번 좀 시세를 좀 분출하는 모습, 그리고 이루원, 네이블, 아남정보기술,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종목들, 브리지텍과 컴투스도 역시나 상승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다음이 지속적으로 연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오락문화 쪽은 대원미디어가 7% 넘는 상승폭, 그리고 펜엔터테인먼트, 사마네트웍스, 파라다이스, SM, JYP엔터, 미디어플렉스, 초록뱀, SBS 콘텐츠 여부,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상승하고 있지만 수급 상황은 기관이 오히려 또 순 매수를 해주고 좀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네요. 네, 외국인들이 한 2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선물을 중심으로 1000계약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자체를 좀 억압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흐름이 전체적으로 선물은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그냥 눈치 보기 양태가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화요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 그 전하고 다음 날에 그런 것을 뺀다고 한다라면은 수목금 흐름을 보신다면 좀 간방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가증권 시장도 아직까지 뭐 200억이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늘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유가증권 시장도 좀 간망을 좀 보이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을 자체가 조금 치고 나가기 힘든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만은 뭐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강한 모습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전기전자하고 운송장비, 유통 쪽에 대해서 좀 매도가 좀 강화가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화학은 아까 뭐 김근호 연구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좀 지수를 이끌려고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이 5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변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전 거래일 어제 종가 대비 50전 하락한 1,061원에 출발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상승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시 밀리면서 현재는 1,060원 초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60원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보일 전망입니다. 지난밤 달러화는 미 경제지표 호조와 글로벌 우려 감소에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나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양적 완화 종료 시점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그 달러 강세에는 다소 제동이 걸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환율도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62원 55전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1원 35전을 고려하면 어제 현물한 종가였던 1,061원 50전보다는 약 30전 정도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후퇴한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 매도가 멈춘다고 하면 환율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유로존 경기 침체 우려 등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하단 지지력은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추가 상승과 하락 여력 모두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폭은 그렇게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달러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면서 환율은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57원에서 1,063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가 글로벌 경쟁 심화에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대원미디어는 올해 흑자 전환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이시티 역시 달과 그림자가 동남아 수출 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좀 주가가 안 좋은 모습을 띄고 있네요. 일단 목표 주가를 좀 내리는 증권사가 하나 나왔고요. 거기에 내용을 좀 보면 이제 3분기 매출의 감소, 영업이익 지난해 수준. 그러니까 실적이 사실 성장세를 좀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죠. 왜 이런 근거를 좀 제시를 했냐면 경쟁에 대한 심화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이 전체적으로 추정치를 내려야 된다. 이 부분인데 당분간 뭐 원재료 가격 하락이 투입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투입 단가 하락이 판매 단가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외형 둔화 속에서 고마진 의 구도로 이익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좀 플랫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익 증가율이 꾸준하게 좀 상승하지 못한다. 굉장히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부분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여전히 타이어 수요 쪽에서는 신규 타이어보다는 이제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화두로 떠올랐었는데 타이어 교체 수요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미미하다. 타이어 수요에서는 일단 내년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속도, 그러니까 스피드와 강도는 예상보다 느리고 좀 플랫하게 진행될 것이다. 굉장히 좀 낮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근거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증권사별로.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이 어떤 경계 심리를 좀 가져온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익 증가에 사실 기존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이 고무 가격, 러버 가격의 하락이 이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재료에서 절약한 비용을 고스란히 경쟁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이 되고 있다.
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오히려 뭐 원재료 가격의 어떤 이 하향 이 부분에 의해서 이익 중과율이 되는 그 폭보다 오히려 경쟁에 있어서 심화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이 성장 정책 그 부분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 심리가 좀 전환이 됐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안 좋아지는 모습, 뭐 신저가가 나오는 모습인데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뭐 바닥권이기 때문에 사야 된다. 그래서 반등을 노려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수준이 뭐 PER 8배 그리고 12개월 포워드를 했을 때 7배 후반 수준인데 분명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좀 있다고는 보는데 과연 중장기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이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단기간에 어떤 이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 정도로 의미를 두시는 게 맞지. 뭐 펀더멘탈이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이 산업 섹터의 어떤 완전한 전환, 터닝 이런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좀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대원 미디어인데 오늘 대원 미디어가 굉장히 좋네요. 이 흑자 전환 전망이 좀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 올해 대원미디어의 예상 매출액이 한 750억 수준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이 21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흑자 전환 자체가 굉장히 좀 뜻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이 경영을 했다, 사업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곤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인데 곤 시즌 2와 유희왕 등의 콘텐츠 사업의 매출 증가 이 부분이 결국에는 이 전체적으로 돌리는 성장세를 좀 돌려놓는 부분으로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해 이제 이 파워레인저도 주요력 콘텐츠의 매출 감소 때문에 지난해 대원 미디어의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 올해는 분명히 좀 좋아질 수 있다. 하반기까지 괜찮은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 일단은 뭐 한 7,000원 수준, 6,000원 후반대 수준이 어느 정도 좀 지지선 역할은 분명히 했다. 근데 중요한 게 이제 7,500원대까지 쌓여있는 굉장히 강력한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부분이 추가 상승에 대한 굉장히 좀 바로미터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뭐 주봉으로 보나 그리고 월봉으로 보나 어느 정도 바닥권은 좀 형성이 된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은 맞는데 중요한 건 이제 거래 그러니까 얼마만큼 매물대 잘 소화해내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조이시티인데 조이시티는 오늘 뭐 강세가 나오고 있네요. 이 달과 그림자라는 게임에 동남아 수출 계약이 됐죠. 가레나와 자체 개발한 무역 활극 액션인 이 달과 그림자에 대한 동남아시아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달과 그림자라는 게 철저한 현지화 과정을 거쳐서 가레나 플러스와 연동 가능한 모바일 플랫폼 이 비토크라고 하는데 이 비토크를 통해서 대만 그리고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동남아 9개국에서 내년 초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쪽의 매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달과 그림자가 가진 고전적인 감성, 뭐 독특한 게임성 이런 부분들이 동남아시아 사용자, 유저들에게 기존에 없었던 굉장히 색다른 재미를 경험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 계약이 체결한 동남아 진출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좀 준비를 해왔던 조이시티의 모바일 게임을 순차적으로 글로벌 마켓에 선보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일단 이 해외 쪽에 매출 기대감이 굉장히 좀 불러 일으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데 중요한 건 또 기술적인 부분이죠. 19,000원, 20,000원에 좀 가야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18,000원대 후반까지는 좀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J 대한통운입니다. 해외 M&A 추진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쌍용차입니다. 3분기 적자 전환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화보는 신규 수주와 실적 양호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CJ 대한통운이 좀 강한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싱가포르에 있는
FTX를 인수할 수 있다, 혹은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회사는 이제 싱가포르 내외에서의 그 물류 배송을 하는 업체인데, 뭐 중견 업체라고 합니다. 연매출이 한 1조 한 6천억 정도 되는 업체고요. 어쨌든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면서 거점기구 혹은 뭐 사업을 좀 영위를 좀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그 또 4분기 또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또 성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택배 시장에 성수기에 좀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익성 증가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강하게 흐름을 띄고 있는데, 다만 그동안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6만원대, 뭐 15만원대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과연 싱가포르 인수의 얘기가 오늘 처음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에 선 반영되어 있다 생각을 했을 때는 20만원대가 단기 저항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상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바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좀 행보세를 보이거나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면은 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 1, 2주 정도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면서 20만원 돌파 안착이 확인되면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쌍용차가 적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2%대 좀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이 좀 부진했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내수는 한 6% 정도 판매가 늘어났습니다만,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8% 정도 판매량이 급감을 하다 보니까 한 280억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단기 순손실은 156억 정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좋지 못하죠. 특히 쌍용차 같은 경우는 주력 차량 제품이 조금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경쟁성이 좀 떨어지는 가운데 뭐 SM5라든지 뭐 소형 SUV로 어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형 SUV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른 업체 대비해서는 크게 판매를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SM5라고 말씀 잘못 드렸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승용차 부분에서 쌍용차가 다른 업체 대비해서 밀리고 있죠. 승용차가 자체가 없죠. 체어맨 빼고는. 그리고 나서 SUV 쪽으로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SUV 자체도 쌍용차가 갖고 있는 포지션 자체는 완전 소형 SUV가 아니라 중간급 정도 되는 중간 그리고 준중형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판매 자체가 조금 다른 업체 대비해서 좀 더디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형차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약한 흐름을 띠고 있다는 거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주가 자체도 제가 보기엔 7,500원대에서 약간 부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7,000원 초반에서 7,500원대에서 행보세를 보여주면서 이미 뭐 주가가 선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주면서 반등을 좀 모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국카본이 좀 강하게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적 증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LNG선하고 LPG선에 대한 신규 수주가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카본도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초저보온 냉재를 좀 만들고 있고요. 카본 시트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LNG선이나 LPG선에 필수로 들어가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이 수주가 늘어날수록 조금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자산주로도 유명한데요. 지금 현금 보유량이 한 900억 정도 갖고 있는데, 뭐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현금 보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또 배당 성향도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주가 자체는 엄밀히 따지면은 8월 달 들어서 뭐 상당히 뭐 처참할 정도로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선업황에 대한 불확실성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하락을 보여줬는데, 이미 빠질 만큼 빠지고 보니까 현금성 자산도 많고
배당도 많다라는 매력이 좀 부각이 된다라면은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 반등 자체가 뭐 추세를 전환시키기보다는 한 6,000원에서 6,100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OCI입니다. 중국의 태양전지 확대 기대감에 반등하고 있고요. 동서는 식지 않는 대장균 시리얼 파문에 오늘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J 프레시웨이는 3분기 실적 기대감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뭐 OCI가 일단 오늘은 좀 좋네요. 중국이 이제 이슈가 좀 나왔는데 9월 초 중국의 분산형 이 태양전지 확대를 위한 정책 개정 효과가 뭐 4분기부터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 쪽이 기대감이 좀 있어서 뭐 오르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태양전지 설치 사업 중장기적으로 회사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이 수익성을 제공해줄 수 있으나 일단 단기적으로 중요한 게 자금 부담이 좀 높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OCI랑 SNF 보유 지분을 이 매각 이와 같은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좀 극복을 하고 설치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한 어떤 사전 포석 이런 부분인데 또 뭐 4분기 과연 중국의 분산형 태양전지 설치 확대 4분기 실적이 회복될 수 있나 일단 이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좀 오르는 이유는 뭐 이슈도 이슈지만 너무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제 OCI가 이제 참 이슈가 좀 많았습니다. OCI SNF 보유 지분 처분에 따른 관계사에 대한 지원 우려, 3분기 실적 악화, 그리고 넥솔론의 매출 채권의 상각에 대한 부담감, ELS에 녹아있던 물량들의 출회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좀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일단 어느 정도 바닥권이라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낙폭이 과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좀 생각이 들고요. 추세적으로 터닝을 논하기 위해서는 뭐 아직도 갈 길은 좀 멀다. 지금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대적인 수익률이나 상대적인 어떤 경쟁력을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OCI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다른 종목들이 OCI보다 초과 수익률이 더 나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어떤 게 내가 하는 제대로 된 투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이니까 지금 뭐 태양광은 단기간에 어떤 이 터닝 이 부분은 논할 자리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동서가 또 이슈가 좀 나왔네요. 이마트 제품 판매 중단 이런 얘기 때문에 또 5% 가까운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 4종류 외에 동서식품 25개 전 시리얼 제품의 판매를 중단 조치했습니다. 이마트 내에서. 그래서 이마트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문제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식약처 등 동서식품에 대한 수색 결과를 살펴보면서 추후 방침을 좀 취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결국에는 뭐 이마트 같이 대형마트에서의 판매가 중단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악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지금 자리 말고 한 19,000원이 좀 깨진 수준? 한 18,000원 후반대나 18,500원 정도 이상에서는 좀 사볼만 하지 않나. 그래서 한 번 정도 좀 음봉이 더 나오면 저는 공략을 해보고 싶은 가격이다. 특히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CJ 프레시웨이인데요. 신고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3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또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00%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72억 정도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를 브레이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결국에는 뭐 여기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주가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주가로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여기서 또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신규 매수로서는 뭐 접근할 자리는 조금 올라간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더 보유하고 가시는 게 맞다.
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신고가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설정하는 건 무의미하다. 이런 종목들은 보유자들의 어떤 대응 영역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신주인데요. 정부가 단통법 특단 대책을 마련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존은 지주사 전환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넥슨GT는 서든어택 4 카카오 출시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뭐 단통법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시장에서는 어저께 김무성 의원이 헌법 개정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것보다도 단통법에 더 관심이 많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단통법 얘기가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특단의 조치 모르겠습니다. 오늘 단판 진다 얘기하죠. 통신사 그리고 제조사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 제가 보기엔 큰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미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상황에서 생선을 지키라고 했을 때 고양이가 생선을 지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소비자를 위한 법이 아니라 통신사나 기업을 위한 법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법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기업한테 좀 장려해봐라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기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은 오늘 같은 경우는 우려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또 며칠 지나면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LG U+, KT 최근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진 못하죠. 좋지 못한 상황에서 좀 악재가 나온 상황에서 하라고 하는데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조금씩 낙폭을 좀 제한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골프존을 좀 보신다라면은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좀 급등세를 좀 띄고 있습니다. 투자 사업 부분하고 또 스크린 골프 사업 부분하고 또 이제 유통 사업 부분 세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좀 전문 경영을 좀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회사가 좀 큰 상황에서 좀 몸집을 좀 분할한다는 거는 좋은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사업 부분도 잘라낼 수도 있는 빌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한 27,000원대에서의 매물대는 조금 확인을 하면서 접근하시자. 오늘도 차익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27,000원 여부 안착 여부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넥슨GT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네요. 서든어택 모바일 버전이 21일에 발매를 앞두고 있고요. 사전 예약 접수자만 한 25만 명 정도 될 정도라고 하는데 다만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든어택이 워낙에 오프라인 시장에서의 그 상당히 높은 입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으로 나온다라면은 상당히 좀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제가 아직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컴퓨터하고 모바일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미 주가가 8,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픈이 되고 나서의 그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격해서 쫓아가기에는 물론 매물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더 간다고 하더라도 2만원대 이상 가기는 쉽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사별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전략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조용히 수익을 만끽하자 상승 종목 그대로 홀딩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정효훈 팀장님입니다. 외국인 포지션 매수 전환 여부에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시장의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보자 중소형주 반등 시에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 정부 정책 기대감은 아직 미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증시에 반영됐고 정부 정책 기대감은 미반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계속 분할 매수 추천드렸는데 오늘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한 4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뭐 유럽 쪽 리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또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에 힘입어서 내수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발판이 좀 마련은 되고 있지만 그 유럽을 중심으로 좀 불거져 되고 있는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국내 경제를 지탱해주는 다른 한 축인 그 수출 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히 떨쳐버리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제 그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이 전망이 그 하향 조정 소식이 잇따르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9월 소매 판매가 8개월 만에 감소세로 좀 돌아서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유로존 역내 그 독일이 교역 비중이 한 60% 정도 달하고 있고 GDP에 차지하는 높은 수출 비중 약 50%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했을 때에는 그 독일 유로존 쪽의 긴축 입장을 고수하기는 좀 어려울 전망으로 좀 보이고요. 특히 그 유로존 내에서 펀더멘털이 좀 강한 독일 역시 8월 산업 생산이 좀 부진한 그런 것을 판단해 봤을 때 독일이 뭐 여기서 긴축 정책을 펴기보다는 좀 완화 정책을 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유럽 경기를 중심으로 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좀 급부상하고 있지만 그 주요 가격 지표들의 급변한 변동성이라든지 각국의 발빠른 그 대응 가능성을 감안할 때에는 지금 좀 심리 위축 국면에서 서서히 좀 완화될 개연성이 좀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그 업종별이라든지 종목별 대응에 있어서 사실상 그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그 독일 정부의 태도 변화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FOMC 회의를 앞둔 관망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시점임을 감안한다면은 그 내수주라든지 배당주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저번 주에 제가 실적 개선주,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대응하고 달러 강사 수혜주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달러 강세에 대한 그 IT라든지 자동차 쪽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아직까지 뭐 달러 강세가 지금 일시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인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달러 강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희 증시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수혜주를 조금 더 발굴을 하고 그런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적 개선주, 내수주, 턴어라운드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달러 강세주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일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누려본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지금 뭐 시장은 아직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그죠? 변수가 많고 변동폭이 좀 크다는 거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코스피가 빨리 1920선이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되는데 시장 변수 요인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좀처럼 회복을 좀 못하네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또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라는 측면으로 다시금 재상승을 좀 하리라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좀 큰 대형 종목군 위주로 좀 살펴보면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형 IT 쪽에 보면 삼성전자 여전히 좀 불안하면서 110만원대 그 부근에서 지금 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걸 왜 밀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중국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뺏겼던 샤오미나 화웨이 쪽에 뺏겼던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하이닉스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죠? 하이닉스는 전반적으로 보면 반도체 그 업황이죠. 그죠? 모바일 D램 쪽의 어떤 성장성과 더불어서 결국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올 종목들은 다시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밀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위해 여부하고는 어떤 위난 여부하고는 좀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편협하게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들먹이면서 이걸 가지고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상 이 회사의 그럼 성장성은 어디 엿바꿔 먹고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 자, 이 SK 하이닉스가 못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 종목을 보면서 좀 살펴볼게요. DNF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SK 하이닉스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회사죠, 그죠? 바로 DNF는 잠시만요. DNF는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회사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거를 8월 8일 날 정식 Q여보서에 대안주로 들고 나왔는데 그때부터 지금 15,000원대였죠. 20,000원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SK 하이닉스하고 비슷한 영역의 모바일 D램이나 그래픽 D램 쪽에 부품을 개발하는 소재 쪽의 소재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회사가 이만큼 올라온다는 것은, 이 회사가 실적이 이만큼 좋아지면서 올라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꺼질 수 없는 그런 이유하고 똑같이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보셔야 되지. 이거를 단순한 어떤 측면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35,000원까지 빠진다는 얘기,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무리라는 거죠.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자동차 쪽이 좋지 못합니다. 현대차 여전히 뭐 신저가적인 부분,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제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지분구조상 굉장히 좀 낮다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그럼 이게 환율 문제였다면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도 올라가야 되죠. 단순 어떤 땅을 10조 5천억에 샀다. 이미 그 땅 부분은 상쇄되고도 남았습니다. 왜? 14조가 꺼졌습니다. 그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시가총액이 14조가 떨어졌어요. 땅은 10조 5천억에 샀는데 14조가 떨어졌다. 이건 뭐 언더슈팅이죠.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의 잉여 자금을 계속 써서 지금 연말 배당에 대한 부분들을 과세를 안 받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되고, 제일 지금 정의선 부회장이 가장 많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대글로비스예요. 현대글로비스는 지금도 보시면 자, 계속 상승 가닥을 이어갔던 거예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하고는 지금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차트상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현대차 한번 볼까요? 기아차, 현대차. 자, 이 차트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보여집니까? 그죠? 현대모비스도 역시 마찬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현대글로비스가 가장 지분이 많았던 게 표시가 딱 나는 차트 모양입니다. 그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습니다. 이건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지, 이게 지금 환율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리스크를 강조드렸던 증권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했었고, 지금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은행주들도, 은행 증권주가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권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점도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주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제가 기획 3,000포인트 시대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참 말이 무색합니다. 그죠? 그런데 일단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 3,000포인트 시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갈 겁니다. 자, 대내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주간이라는 거 얘기 드렸죠. 그죠? 자, 일단은 대내적 불확실성,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것이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 불확실성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안 좋은 얘기들, 유럽의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면, 미국이 지금 양적 완화 조기 종료라든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쑥 들어갑니다. 지금 매파의 대표적 의원이, 미국의 대표적 의원이 지금 매파의 대표적 선두주자들의 얘기가 쑥 들어가고 다시 양적 완화를 종료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위기론이 불거지면 또다시 경기 부양론이 또다시 대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지금
미국의 증시를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다는 거. 이것이 지금 추세 하락이 아니라는 거에 대한 반증입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 이런 측면이 결국은 글로벌 경제의 공조 체제를 발동시켰다. 즉 독일이 위험하다 그러면 유럽 쪽이 위험하다 그러면 결국은 또 미국 쪽에서 그리고 중국 쪽에서의 어떤 지원책이 나온다는 얘기죠. 벌써 G2 국가 중에 중국이 독일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들은 이미 그날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밀릴 듯 하면서도 미국이 전일도 크게 큰 폭으로 밀릴 듯한 변동성을 주면서 결국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세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이었죠. 간다 확 간다 시장에서는 섬유 의복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림, 신원,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었죠. 그죠? 그 방림 신원들이 결과적으로는 방림은 계속 신고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들어왔고 다시 재상승이. 자, 월요일 날부터 얘기를 드렸는데 월요일부터 보면 재반등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원도 아직도 신고가의 새로운 모습들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모습이죠. 그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TK케미칼이 조정이 많이 들어왔다고 얘기했는데 TK케미칼은 지금 조정 구간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는, 즉 지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큰 음봉이 나왔던 게 큰 음봉이 나왔던 게 지난주입니다.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자, 오늘 금요일까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죠. 그죠? 그 점 참고를 해보세요. 결과적으로는 월요일 날 최고 많이 뺐다가 화요일 날 반대 매매 물량 최저점 찍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그 얘기도 드렸죠. 그죠? 신용, 미수, 스탁론 물량 청산을 위한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는 화요일 날 아침이 저점, 즉 반대 매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난 다음에 들어올 것이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그죠? 그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이 섬유의복 업황은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세도 지속이 되고 대다수 업체들이 동남아에 진출해 있고요. 현지 공장이 설립이 돼 있죠.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쪽, 캄차카 반도, 인도차이나 반도 쪽, 특히 베트남 쪽에 공장이 많이 설립이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메이드 인 비에트남이라고 하는 옷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개선이 되고 있고, 즉 판매가는 높아지고 있고요. 즉 인건비가 줄면서 원가는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진 구조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침체의 늪을 이제 벗어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섬유 의복 업황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시점, 즉 업사이클링 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간다 시간에서는 영유아 관련주, 그리고 바로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소비 패턴 변화가 결국은 중장기적 모멘텀이다. 계속 얘기 드렸죠. 아우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제로투세븐이 보령 메디앙스 금일 7%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리아나는 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죠. 그죠? 바로 이 다시 간다를 자 제가 수요일 날 얘기 드렸는데 자 지금도 봐보세요. 그러니까 다시 그 부분 참고를 해보세요. 자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제가 화요일 날 화요일 날 바로 그걸 또 설명을 드렸어요. 정식 회보서에서 대안주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바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 지금 이제 살짝 눌리는 구간에서 또 다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세요. 자, 이거 함부로 죽일 수 없는, 중기적 모멘텀을 갖고 있는, 중산층 확대 관련주입니다. 중국 중산층 확대예요.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자, 전일 시장이 제가 많이 빠져서 전일은 다시 시장 얘기로 넘어갔습니다. 자본 중심주의의 시장 원리예요. 결국은 돈으로 밀어붙였다가 돈으로 끌어올린다는 장이에요. 그죠? 미국이 글로벌 경제 공조 체제에 참여가 돼 있고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안개 속 장세가 타파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코스피는 192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고 코스닥은 54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은 지금 벌써 550선입니다. 그죠? 지지를
전일 같은 경우 540선 밑으로 확 뺐다가 다시 들어 올렸죠. 결국은 한 10포인트 뺐다가 장막판에 오히려 플러스 영역적으로 돌려놓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걸 뭐냐면 결과적으로 시장을 아직은 꺼트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올려왔던 장입니다. 그러면 돈으로 밀어붙이겠다. 자, 강력하게 돈으로 밀어붙이게 수가 없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늘 상승은 계단식이고 하락은 폭포수식이죠. 그 점 참고를 해보세요. 하락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심리를 괴롭혀서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종목을 쉽게 손을 놓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은요, 여러분 차분히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주말에 강연을 합니다. 제가 그 토요일 날은 인천 동부 지점에서 강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 목동 지점에서 강연을 합니다. 우리투자증권 목동 지점이에요. 자, 동부 지점, 인천 지점, 토요일, 일요일 모두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그리고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인천 동부 지점에 굴포천역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우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은 우리 투자증권, 목동 이마트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강연에서 제가 이런 못 들려드렸던 얘기들, 그리고 방송에서 할 수 없었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꼭 좀 많이들 참석하셔서 시장의 방향성을 명확히 찾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코스피 지수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1916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아직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550포인트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